요즘 시장 보면 정말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기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심층 분석 보고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기회의 섬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항해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보고서의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한 소속 애널리스트가 지금 시장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차원적 고차 방정식.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보시는 것처럼 5단계로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시장 진단부터 리스크, 기회,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과 최종 결론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용돌이 속 시장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지금을 이해하는 시간이죠. 흔히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위기와 기회가 막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 대체 이 소용돌이가 왜 생겨났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변동성이 그냥 주가 좀 오르다가 살짝 빠지는 그런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문제,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수들이 서로 막 엉켜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다차원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변수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앞에 놓인 2가지 핵심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 압력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이건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죠.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그 여파로 끝없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100달러. 이게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 꿈도 못 꾸게 되고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거시경제가 아니라 시장 내부, 그 시스템 자체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알고리즘. 네, 바로 그 기계가 만들어내는 하락의 악순환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한번 보세요. 외국인 매매의 80%가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계들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지수가 특정 선을 넘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가가 떨어지면 빚내서 투자한 개인들, 바로 마진콜을 당하면서 반대 매매가 터져나옵니다. 결국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야말로 최악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락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암울하죠? 근데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 동전의 뒷면을 뒤집어 볼 시간이에요.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이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첫 번째 기회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리스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두 달 정도의 단기적인 충격은 오히려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식혀주는 건강한 조정의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공포에 떨며 던질 때 우리는 핵심 자산을 싸게 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공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계는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설정된 값에 따라 팔아치울 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과는 아무 상관없이 좋은 주식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시장의 진짜 주인공들이 갑자기 폭탄 세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주인공들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를 보세요. 80%. 네, 80%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 AI나 반도체 선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이런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들이 단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싸게 나온다면 이게 바로 기회가 아니면 뭘까요? 우리가 기계가 만들어낸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이 기업들의 본질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실 거예요.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비해야 하는지 그 실전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의 핵심 전략이 다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주식. 기존의 시장을 이끌던 미국 빅테크,
소위 M7 비중은 좀 줄이고 대신 산업재나 금융,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알짜 기술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라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쪽을 보면 공포지수 VSIX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해칭하고 제일 중요한 거 현금 비중을 10에서 30%는 꼭 가지고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채권에서는 비과세 브라질 국채 같은 고금리 대안을, 부동산에서는 5월에 있을 세금 정책 변화 전에 나올 급매물을 노려보는 틈새 전략도 제시하고 있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서 저 멀리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거대한 위협, 블랙스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최종 결론은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당장의 파도만 피하면 다일까요? 저 수평선 너머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블랙스완이 숨어 있다면요? 이 보고서가 지목하는 잠재적인 블랙스완은 바로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 은행이 아닌 기관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행보다 규제가 훨씬 덜하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자 금융 속에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시장의 구조가 2008년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담보 가치는 잔뜩 부풀려져 있고 돈을 빌려온 기간이랑 빌려준 기간이 맞지 않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이 보고서가 끝까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3월의 거친 파도는 펀더멘털에 튼튼한 닻을 내린 투자자에게는 순풍이 될 수 있다. 정말 멋진 말이죠. 결국 지금의 이 변동성은요, 기업의 본질이라는 튼튼한 닻만 내리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를 목적지로 더 빨리 데려다줄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지금 이 거친 시장의 파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튼튼한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잃은 채 이 폭풍 속에서 그저 떠내려 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걸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